외국인 해커들이 국내 콜택시 시스템을 공격하면서 관련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두리발과 자비콜에 시스템이 멈춰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또 유흥업소 등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등 30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 2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0.23%의 연재구로 강서구와 수영구가 뒤따랐습니다. 부산 지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1일 만에 4,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일 2,600여 명에 비해 2배가량 늘면서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내 콜택시 시스템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게 해킹을 당하면서 관련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두리발과 자비콜의 시스템이 멈추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교통약자들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 앱입니다. 앱을 클릭하자 화면이 하얗게 변한 뒤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인 자비콜 역시 마찬가지. 운영 서버 시스템 장애로 배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화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몰리면서 길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15번, 16번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콜이. 그 당시에 30분 걸리던 게 지금은 거의 한 4, 50분, 지금 1시간까지도. 이번 사태는 해외 해킹 조직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랜섬웨어를 이용해 서버를 해킹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업체는 해커들이 요구하는 코인을 지급하고 데이터 키를 받아 긴급 복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 중 수산물을 잡은 A씨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영도구의 한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뿔소라 10여 마리와 문어 8마리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업 허가가 없는 사람이 불법 어구나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A씨 등이 잡은 수산물을 현장에서 방류 조치했다며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흥업소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연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과 종업원, 유사 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부산 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2달여 동안 성매매 일제 단속을 실시해 알선자 48명, 성매수자 268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9명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9억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수익금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0시 기준 부산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8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19일 이후 91일 만입니다. 또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2,665명보다 2배가량 확진자가 늘면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위중증 환자는 7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도 14,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50대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4차 접종에 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고 하던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의 경우 1차, 2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하고 3차 추가 접종을 권고하여서 우리 국민의 지금 65%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 이상이 지나면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고 오미크론 BA.5까지 유행하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3차 접종으로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세포 면역이 작동하지만 8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위중증화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4차 접종의 면역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해외의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4차 접종 후에 감염 예방 효과는 20%대,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는 3차 접종만으로도 위중증 예방 효과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BA.5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이 나오는 가을 이후에 4차 접종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령층, 면역 억제 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이런 감염 취약계층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도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은 백신을 4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차라고 하기는 어렵고 감염 당시의 컨디션, 감염됐을 때의 그 바이러스의 양, 네. 또 어떤 변이주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나 3차까지 접종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는 위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차 접종한 확진자도 4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3차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었다면은 4차 접종 완료자보다 면역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분간은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도 가을 이후에 새로운 변이주 유행이 있다면은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BA.5 개량 백신 접종이 권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뭄과 폭우, 폭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마련한 연속 기획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왜 전기차가 대세인지 한보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 산업 등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저공해화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턴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통령실이 19일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쳐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중남미와 태평양 도서국 등 6개국 지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북대서양 조약기구 10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단체 접견 때도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아프리카와 독립국가연합 집중교섭 대상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국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부의회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장소로 동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별협의체 운영과 홍보 활동, 재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동구의회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부산항 일대에서 부산 월드 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 있는 LG 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LG CNS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부산의 주요 경제부서 실국장 및 미래기술혁신과장, 제조혁신과장 등 공직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LG 5존 가상현실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첨단 OLED 기술, LG 배터리와 모터 기술이 담긴 미래 자율주행 차량을 체험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체험하고 둘러본 차세대 기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감정원의 월별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2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연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달 0.23%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서구가 0.2%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연제구는 5개월 연속, 강서구는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수영구 0.12%, 동래구 0.09%, 해운대구가 0.08% 하락하는 등 지난달 부산 10개 구군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